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공포의 인플레이션 나스닥 1.66% 하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죠. 목요일 시황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과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V체인저 1, 2권이 17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때서부터 예약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24일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 매대에 깔립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되면 예약 판매를 하게 되면 제가 공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지 예약 판매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예약 판매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10월 CPI 고공행진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1.66%, S&P 500 지수는 0.82%, 다우존스 지수는 0.66%,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공포의 인플레이션 나스닥 1.66% 하락. 어제 주가는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미국 노동부 10월 CPI 전월보다 0.9%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2% 올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나스닥 선물이 0.6%대로 하락하고 있었고요. 이때 이 와중에 10월 CPI가 전월보다 0.9%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올랐다고 발표를 하자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그러자 미국제 10년물이 장이 시작하는 11시 30분만 하더라도 1.4%대를 유지를 하다가 12시가 넘어가자 1.5%대를 넘어서 급격하게 올라가더니 1.570%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오후에 미 재무부가 실시한 30년물 국채 입찰에도 채권 수요가 예전보다 못했습니다. 전일 10년물 국채 입찰의 수요가 부진했던 만큼 10년물 입찰 수요에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결과는 별로였습니다. 30년물 입찰 결과 발행금리는 1.940%로 입찰 당시 평균 수익률인 1.888%보다 높게 책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기름 비운 것은 30년물 입찰 결과죠. 게다가 응찰률은 2.20%로 6개월 평균이 2.29배보다 낮았습니다. 이유는 낮은 응찰률 때문인데요. 특히 해외 수요자들이 응찰률이 훨씬 더 낮았습니다. 지난달에는 70.5%였는데 이번에는 59%로 크게 줄었습니다. 해외 수요가 낮으면 채권 수익률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즉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12시가 지나면서 채권 수익률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가 폭포수처럼 떨어진 것입니다. 알파벳,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주가가 모두 2% 이상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주가도 1% 이상 밀렸습니다. 엔비디아, AMD 주가도 4% 가까이 떨어지는 등 반도체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어제 지금 리밸런싱 구간으로 들어갔죠. 10% 리밸런싱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147.92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리밸런싱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를 팔았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50대 50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5%죠. 애플의 10%니까 5%를 팔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336.99달러가 이제 전고점이기 때문에 현재는 330.80으로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오르게 되면 굳이 리밸런싱 할 필요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원인은 알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가에 대한 대응뿐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리밸런싱으로 기계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 배후는 미중 전쟁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인건비 상승, 두 번째는 공급망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공급망 이슈 문제입니다. 인건비 상승이야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공급망 이슈 문제는 다릅니다. 미중 전쟁의 연장선으로 봐야 됩니다. 기사가 있는데요. 미 반도체 정보 제출 노골적 압박, 삼성, SK 하이닉스 핵심 자료 제외, 전략 빨간불 이런 기사인데요.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반도체 정보 제출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늘 11월 8일 2주가량을 앞두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 정부는 미국의 차량용 반도체 품귀로 자동차 생산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치솟자 반도체 제조사들에게 어디에 반도체를 공급했는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차량용이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모든 군사무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시킨 것이죠. 미국 1970년대 자국의 석유 수출 금지에 나선 것이 바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입니다. 1970년대 한창 나오던 얘기가 석유 고갈론, 석유 피크론입니다. 즉 석유는 유한하니까 석유를 캐내다 보면 수십 년 내에 석유가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석유 수출을 지속하다 보면 석유가 고갈될 수 있고 당시 적국인 소련은 석유가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석유가 고갈되었을 때 소련과 미국이 전쟁으로 붙는다면 미국의 전투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중요해진 나라들이 바로 중동인데요. 전쟁을 하려면 중동에서 석유를 가져와야 하는데 중동의 정유시설이 만약에 소련의 미사일로 초토화된다면 미국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소련에게 항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에서 나는 석유 수출을 금지하고 카터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카터 독트린이란 1980년 1월 23일 전 미국 대통령 카터가 선언한 정책인데요.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중동은 미국의 국내 문제 다음으로 중시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1980년대 이후 미국이 개입한 전쟁이 이란, 이라크전을 포함해서 걸프전, 이라크전 등 숱한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나온 이후 뚝 끊겼습니다. 셰일가스 매장량이 미국이 200년간 쓰고도 남을 정도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우디에서 미군을 빼서 아시아로 배치를 완료합니다. 왜 아시아로 미군을 배치했을까? 아시아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미국은 1대1로를 비롯해 중국 제주 2025 등으로 중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고요. 힐러리가 국무장관으로 있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힐러리는 피보트 아시아라고 하면서 미국의 관심은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겨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위 중국의 포위 전략이죠. 미국은 이후 화웨이를 견제했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통신망이 미국의 정보를 캐낸다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화웨이를 견제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5G 통신망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 바로 위성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이지스함, 첨단 미사일, 방공 시스템 이런 것 등이 바로 GPS 위성 신호로 컨트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점을 아는 중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하늘에 떠 있는 미국의 위성을 미사일로 파괴시킵니다. 이러면 미국은 대책이 없습니다. 미국의 미사일과 이지스함 방공 시스템이 모두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상의 5G 시스템입니다. 5G 시스템을 이용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쏘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추적하고 방공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G 시스템의 최강자는 누구냐? 바로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특허도 많았지만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저가로 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만약 화웨이의 시스템이 유럽, 아시아, 미국 등에 깔리면 어떻게 되냐? 중국의 미사일, 항공모함, 방공 시스템은 돌아가는데 미국의 군사무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화웨이의 약점인 반도체 공급을 막았고 결국 화웨이는 스마트폰 생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팔았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제품이 들어가 있다면 바로 미국이 알기 때문에 화웨이는 스마트폰 생산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5G 장비주가 부진한 이유는 미국이 5G를 건너뛰고 6G로 감으로써 중국을 국제 통신 표준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때 미국 다음으로 가장 먼저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거부한 곳이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는 이외에도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기원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은 때릴 수가 없고 만만한 호주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에 철광석이나 석탄을 수입하지 않고 호주 와인에 200%의 관세를 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망 지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입니다. 그런데 저렴한 호주의 석탄, 철광석이 들어가지 않자 전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생산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가지고 압박해오자 자신도 공급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소수와 마그네슘입니다. 아마도 이 아이디어는 일본이 한국을 제재할 때 에칭가스와 불화수소 금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입니다. 중국은 9월부터 호주산 석탄 때문에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요소수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마그네슘마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품목의 수출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마그네슘은 전기차 차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체죠. 그런데 전 세계 마그네슘의 85%를 중국이 생산합니다. 이렇게 중국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품목을 수출 제한함으로써 공급망 교란에 나선 것입니다. 즉 말 안 들으면 너희들 공장 차 모두 설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주변국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무조건 미국 편에 서면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중국의 무기는 무디입니다. 요소수, 마그네슘 생산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 때문이죠. 그러나 중국이 이렇게 막아봐야 중국의 불신만 커지고 믿지 못할 나라 이미지만 쌓입니다. 각국은 자체적으로 요소수와 마그네슘 등을 제작 공급할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극복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한국은 일본의 에칭가스와 불화수소를 못 만들어서 자체 생산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본 것이 싸고 검증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재를 무기한다면 바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이럴수록 국제사회로부터 공급망에 중국의 고립은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자원을 무기화하는 나라에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소재의 무기화는 베낄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무기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첨단 반도체, 반도체 장비와 같은 것 말이죠. 그러나 미국의 무기는 예리합니다. 미국은 달러 시스템을 갖고 있고 첨단 기술을 통제할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각종 특허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있죠.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을 앞으로도 더욱더 통제해 나갈 것이며 중국의 발전을 방해할 것이고 미국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은 앞으로 중국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중국 주식은 휘청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제재하면 더 흔들리는 한국 증시도 멀리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이 전쟁을 이기는 미국 증시에 해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포의 인플레이션 나스닥 1.66% 하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